마지막 막말을 남기고 떠난 홍준표 대표. 변호사 재개업을 하는데 MB 만나러,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발끈한 정우택 의원이 낮술 먹었다는 건 뭐 나보고 한 얘기 같은데 난 그렇게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막말 남긴 홍준표, MB 면회위에 변호사 재개업한다. 의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85년 검사직을 사직한 그는 95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2006년 삼선 국회의원 도중에 변호사 휴업을 했습니다. 그랬다 2009년에 재개업하고 12년에 경남도지사 당선이 되면서 또 휴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 2018년 당대표를 사퇴하고 변호사 재개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변호사 활동 재개할 생각은 없답니다. MB 면회위에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거부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이고요. 류해 전 최고위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변호사 개업? 절대 안 된다. 대한변협을 찾아내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시고 MB는 나 때문에 변호사 신분이니까 그럼 오래오래 장시간 접견해요.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들어보실까요? 네 성질대로 부리지 말고 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대선인 사람을 포용을 해라. 적도 포용을 해야 된다. 듣기 싫은 말이 있어도 참아라. 듣기 싫다고 성질 부리지 말고 참아라.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주면 사실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이면 아무도 못 봐요. 그 BBK 사건 막아주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출신들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줬는데 3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안 시키죠. 안 시켜줘가지고 그런데 한판 붙었어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선거 패인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당 민심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나라를 통째로 넘긴 국민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 인도를 선언하시는 건 아니죠? 노희 변호사님, 이게 서울 변호사의 소속이신가요? 노 변호사도? 네, 그렇죠. 이제 각 지방별로 이제 개업을 어디서 하느냐 주소지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는데요. 소속 변호사에다 내고 그게 대한변협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최종. 근데 대한변협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예. 소속회에다가 이미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휴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 개업한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류여애 전 최고가 뭐 대한변협 찾아가서 저지한다 그랬는데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변협 갈 일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 일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등록을 하는 거다라,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특정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누군가를 접견하는 목적으로 사실 구치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보통 불러요. 얼마 전에 집사 변호사들이 무대기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말 뭐 그분을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말벗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활동을 안 하면서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좀 남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조금 대통령 그 유 변호사?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사도 사실은 그런 마찬가지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실제 변호인으로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런 식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법전을 펼쳐놓은 정익진 변호사님. 그 보긴 보세요 가끔 그냥 펼쳐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궁금해요. 참고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열심히 봐요. 혹시 봐요? 항상 공부하는 패널입니다. 그 말씀 일단은 보세요. 저희 홍준표 이제 변호사가 면회라고 쓰셨는데 면회란 표현보다는 접견이란 표현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그 접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의 접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도 짧고 네. 유리벽 같은 게 쳐져 있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예. 그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근데 변호인 접견은 그 구치소 일반 접견실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을 수도 있고 그 책상 놓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피고인들 중에서는 이제 감옥에 있는 게 깝깝하니까 구치소에 있는 게 접견 와달라고 해가지고 시간 때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냐면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변호인으로 그 선임계를 낸 사람뿐만 아니고 아직 선임계가 내 있지 않지만 내가 변호인이 될 거다 이 사람의 이 의뢰인의. 이 의뢰인의 예. 그러니까 장래 될 사람도 폭넓게 그 접견권을 인정을 인정한다. 갖다가 해주는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변호사 할 생각은 없는데 네. 접견만 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록을 갖다가 재개업을 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노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접견권을 남용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꼼수를 갖다가 피워야 되나. 저 같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내가 지키고 싶다 이런 표현이면 내가 변호사지만은 변호사 등록 안 하고 불편하지만은 일반 접견을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일반 국민들한테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님. 예, 요 그림 설명부터 할게요. 예. 네, 제가 아이고. 그림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림도 설명부터 하라고 PD가 얘기하셨어요.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둑 두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이렇게 한국당 당권 경쟁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지난번에 감사로 그 당협위원장이 바뀌었는데 3분의 1이 바뀌었어요. 그 3분의 1이 사실은 홍준표식 기준에 의해서 들어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아마 그분들한테 이 자기 당권 경쟁권에서 홍 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거가 있어요. 1995년에 변호사 개업했다잖아요. 송파에서 예. 국회의원 던지고 그때 제가 이해창 총재 보좌역 했어요. 보좌역은 뭐야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예. 정치적으로 이제 보좌하는데 그때 제가 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홍 변호사를 찾으러 갔지. 그랬더니 예. 그홍 변호사가 바둑을 두면서 인터넷 바둑이 한 4단인가 그래요. 인터넷 바둑 두면서 야 명진아 이해창 대표한테 빨리 얘기해서 나 좀 얼른 복귀시켜달라고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업 안 해요. 어떻게 정치적 복귀를 할 것인가 이렇게 꿈꾸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아니 제가 그러니까 볼 그 땐 다음에 궁금한데 넘어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차명진은 그때 뭐였죠? 의원이셨나요? 아니요 보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보자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는 그러니까. 예. 그럼 이회창 당시 총재의 총재를 찾아가서 보자요. 아 제가 이회창 총재 보좌할 때 예. 그래서 가서 이회창 총재한테 얘기했어요? 네, 알겠어요. 이해철 총재 저 사실은 대면 보고 할 그 급 군번이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왔죠 뭐. 근데 홍 대표 헛다리 짚으셨네. 좀 그런 편이 그렇죠? 좀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MB를 면회하기 위해서 변호사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업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하는 것도 아닐 거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요 그림대로 하고 할 거다. 아 그러면서 또 도모할 거다. 예, 도모. 예. 제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다른 분 다음에 말씀하시나 마나 알 거라나. 갑자기 말씀 하나만 차례를 하세요. 예, 일단은 뭐 좀 안타까운데요. 예. 차명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홍준표 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나가신 게 아니라 예, 예. 또다시 호시탐탐 복귀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면 저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시면 만나는 게 뭐 이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사이드로 예를 들어 모으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느낌에. 근데 서청원 의원께서 노병은 죽지 않지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라지셔야죠. 그래야 거기에 적어도 젊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그 공간을 가지고 등장을 해서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코어 그룹을 형성을 해서 정치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이대로 간다면 1933년하고 1953년 20년 동안 루즈벨트 민주당의 20년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화당은 20년 동안 잃어버린 거죠. 20년을 갖다가. 전 제가 볼 때 이대로 간다면 적어도 국민과 공감하지 않고 계속 예를 들면 자기 정치를 하신다면 이런 시대가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아니 바랄 걸 바라야죠,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저기 당 대표를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선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신 분이라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삼영진 의원님의 말씀이 절대 맞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이게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꼼수처럼 비춰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아니면 홍준표 대표 답다라고 보면 내가 변호사 개업을 해서 이명박 변호인 하겠다. 그래서 통째로 맡아서 이명박 꼭 아무튼 살려내겠다. 뭐 이런 식의 좀 호기로움을 보여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홍준표 발 마지막 막말. 살생. 안 했는데요? 안 되나요? 전 꼭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세요. 네. 저기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변호사 개혁 재개업하는 거 이거는 다목적 포석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MB 아까 접견이든 면회든 그거는 명분이고요. 명분. 이걸 통해서 이제 이번에 전당대 과정이라 이런 데들 친이계한테는 아직도 영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좀 일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하지만은 뭐 변호사업을 안 할 거라 그러는데 일상적인 변호사 업무는 안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기 이름을 올려서 최소한의 수입은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마크롱 효과라 그러는데 왜 마크롱 효과라 그러냐? 어저께 마크롱 대통령이 어저께 어떤 청소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딱 애칭으로 부르니까 뭐 좀 제대로 대통령 불러라 그러면서 한마디 충고를 하는데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명을 하더라도 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혁명이 아니라 정치라 그러는데 생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재산이 25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이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수입이 있더라도 하나의 창구가 되기 위한 그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제 넘어가죠. 6시 44분이 됐습니다. 홍준표 발 마지막 막말 살생부 얘기에 왜 콕 집어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정우택 의원이 발끈을 했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 6.13 지방선거 참패 사퇴하며 인적 정산 못해서 후회된다. 의원총회 술 취해 들어와 출주정 부리는 사람이 없나? 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선의 정우택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대표가 언급한 사람 중 제가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데 전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는다고요?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저기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9가지 유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게 정확한 건 뭐지만 제가 무슨 낮에 의원총회에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술 주정을 하는 사람 거기에 정우택이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 낮술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의원총회 가서 제가 술 주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원내 의원총회를 제가 주재하는 사람이 술 먹고 들어가서 술 주정했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아서 그런 지라시 수준의 아마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차명진 전 의원부터 말씀 주세요. 예. 이 글이 다 말하는데. 그러세요? 네. 뭐 시키니까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안 시킬까 봐. 이게 홍 대표가 지금 음식을 만들었어요. 셰프 홍준표. 그다음에 제목은 당대표 짜리라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정우택 의원한테
드시라고 줬는데 정우택 의원이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만들었나 혹시 뭐 들어간 거 아닌가 해서. 이게 뭐냐? 무슨 소리?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 할 때 정우택 그 원내대표. 대표가 아니야 정우택 의원이 의원, 예. 지방선거 도중에 차기 그 당 대표를 노리고 홍준표 당시 대표를 상처를 막 냈거든요. 네, 맞아요. 홍 대표가 이게 대표. 간표 요인이다 막 이러면서.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그만두면서 예. 멍군을 한 거죠. 그 멍군은 뭐냐? 이거 당신 먹을래 먹어. 근데 아마 먹고 나면 좀 이상할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표 자리 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그런 음식을 이제 멍군하고 준 거죠, 요게. 그리다 말아서 좀 설명이 그러네. 예. 예. 김화덕 부장. 예, 제가 이제 왜 뒤늦게 이제 반응을 했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가 9가지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청산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네. 후회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9가지에 대한 이름이 지난 주말부터 쫙 그 SNS라든가 여의도 정가에 소문이 돌았는데 예, 도니까. 정우택 의원이 어저께야 그거를 보고를 받은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 전혀 모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자기가 근데 이제 했다며. 자기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저께야 보고받고 사실 상당히 이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당권 주자 거기에 보면은 당권 주자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직접 그 사람을 나열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해서 나도 근데 쫙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정우택 전 원내대표죠. 정우택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에 대해서 뭐 연탄가스라느니 바퀴벌레니 이런 그래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명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예. 김종욱 교수님 얘기. 일단 그 홍준표 대표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좋은 기준을 남기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남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 플러스 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신 7가지 기준이 하나의 공천 기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두 분이 도덕적 기준과 그다음에 공천 기준 이 2가지를 갖다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잘 관철되고 진행이 된다면 조금씩 예를 들면 국민들이 생각들을 바꿔서 조금씩 지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앵커님. 저요? 예. 싸움 규경이 참 재미는 있나 봐요. 네. 저희 한국당 얘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적이 없어요. 뉴스아이다면서. 아니죠. 거기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국민들의 뭐 심판을 받았다. 물론 몇 프로 또 지지층도 있다 이러지만 어쨌든 외면받은 현실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정치가 업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말씀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무건수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이건 조금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김재원 의원의 살아가는 법을 잠깐 좀 볼까요?